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다시 왔습니다. 스토브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됐죠. LG 트윈스의 감격적인 우승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야구가 모두 끝난 뒤 새로운 겨울의 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FA 프리 에이전트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미 FA 시장이 시작되자마자 벌써 두 선수가 계약을 했는데, 올겨울에 FA 시장의 선수들의 면면을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FA는 일단 자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KBO 리그 1군 무대에서 8년 이상을 뛰게 되면 FA 자격이 생기는데, 하지만 그 1년이라는 것의 기준은 1군에서 등록 일수 14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145일 등록 시간을 채워서 8년이 지나면 FA가 되고, 그 외에도 올림픽이나 WBC 또 뭐 아시안 게임 등등 6개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그 성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올림픽과 WBC가 순위에 따라, 그러니까 금메달을 딸 경우에 60포인트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고요. 아시안 게임은 25포인트, 이렇게 대회마다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 포인트는 바로 등록 일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을 딸 경우 60일간 등록했다, 거의 3분의 1 이상 등록 일수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위에 자격 7시즌 이상 혹은 대졸 선수 7시즌 이상을 채운 선수, 자격이 생긴 선수가 총 34명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FA 자격을 얻은 선수도 있긴 한데, KBO 리그 규정에 따르면 KBO 자격 선수를 공시를 하게 되면 해당 선수가 이틀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미 장기 계약을 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를 한다거나 FA 신청을 포기하는 선수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올 시즌은 FA를 포기한 선수가 15명. 그래서 실제로 FA를 신청한 선수는 총 19명이었습니다. 그럼 팀별로 그 FA 선수들에 대한 면모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그전에 뭐 신청하지 않은 선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의 서건창 선수, 또 KT의 박경수, SSG의 문승원, 박종훈, 이재원, 최정, 한유섬, NC의 심창민, 두산의 장원준, 기아의 김태군, 또 롯데의 박세웅, 신정락, 삼성의 구자욱, 김원곤, 키움의 이용규, 이 15명의 선수들이 FA 자격이 생겼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 그중에 문승원, 박종훈, 한유섬, 박세웅, 구자욱 이런 선수들은 이미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청할 이유가 없었고요. 강원준 선수는 은퇴를 선언을 했고, 그 외에 서건창, 박경수, 이재원, 심창민, 신정락, 김원곤 선수는 뭐 스스로 FA 신청을 포기한 케이스인데, 최정은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FA 횟수는 채웠지만 자격이 있어도 내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고, 내년이 끝나면 최정 선수는 다시 FA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선수들은 올 시즌이 아무래도 부진했거나 해서 FA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구단별로 신청한 선수들을 볼까요? 먼저 LG 트윈스인데, 트윈스는 임찬규, 함덕주, 또 야수로 김민성, 오지환 등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에 오지환 선수는 이미 장기 계약에 합의했고, 또 임찬규, 김민성은 LG 잔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임찬규 선수 올 시즌 4승을 거두면서 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경험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FA 제수를 선택한 것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어떤 팀이든 이 정도의 선발이라면 뭐 입맛을 다실만 하죠. 올 시즌 훨씬 더 안정된 제구력, 또 승률도 그렇고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워낙 트윈스와의 유대 관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LG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함덕주 투수는 중간, 셋업맨, 마무리 등을 오갈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서 시장성이 꽤 높아서 과연 트윈스가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합니다. 팀에서는 당연히 꼭 잡는다는 방침인데, 함덕주를 탐낼 만한 팀도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오지환 선수가 장기 계약을 이미 했는데 FA 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KBO에 아직 정식으로 서류가 제출이 안 된, 그러니까 양측이 합의만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6년 124억 계약은 결국 양측이 이제 정식 사인을 하고 KBO에 통보를 하게 되면 2024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죠. 다른 팀에서는 오지환 선수가 FA 신청하리라고는 전혀 몰랐던 점이죠. 기자들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방송도 그렇고 전부 다 오주환 선수는 이미 장기 계약을 한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FA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거물급 FA라면 당연히 많은 팀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제가 단장이라도 오주환 선수가 시장에 풀린다 그러면 당연히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좀 모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려면 미리미리 탄약을 그러니까 자금을 준비를 해 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놔야지 인제 그게 가능할 수가 도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팀에서 인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 이것이 쪼끔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2차 드래프트나 추후 FA 등급 등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KBO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위즈에서는 두 명의 투수가 FA가 됐습니다. 마무리 김재윤과 세던맨 주건인데요. 3년 연속 30 플러스 세이브를 기록한 김재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뭐 상당히 지대한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21일 스포츠조선에서는 단독으로 김재윤 선수의 삼성과의 계약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삼성과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식 발표된다면 김재윤 선수는 3호 계약 선수가 될 수가 있고요. KT는 물론 뭐 김재현을 잡으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 구축한 손동현, 박영현, 김재윤 이 필승조를 당분간 당연히 끌고 가고 싶을 텐데 삼성 이적이 지금 강력하게 대두가 됐고요. 역시 FA 시장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재윤 선수는 예전에 저와 인터뷰할 때도 KT에서 마무리 투수의 모든 기록을 새로 쓰면서 한 팀에서 끝까지 열심히 뛰면서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풀리는 건 아니죠. 더 좋은 딜이 있으면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주건 선수 과거 홀드왕 출신이고 그간의 팀 기여도 앞으로의 활용도 최근 1, 2년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불펜이 풍족하진 않은 KT이기 때문에 주건 선수는 그대로 KT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SSG는 많은 선수들이 올겨울 FA 자격이 생겼지만 미리미리 뭐 장기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FA 신청을 한 선수는 포수 김민식 한 명입니다. 올겨울은 FA 포수가 많지가 않죠. 키움의 이재영과 함께 단 2명의 포수가 시장에 나왔고요. 물론 랜더스는 신예의 조용우 포수의 역할이 이제 갈수록 커지겠지만 또 아직 군 미피엘 선수고 슬럼프가 긴 이재원 포수의 거취도 아직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김민식을 잡을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포수는 어떤 팀이든 항상 필요하고 특히 수비력이나 송구 능력이 상당히 좋은 김민식은 당연히 선호하는 구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사정에 따라서 몸값이 결정되는 건 당연하고 김민식에게는 다소 유리한 스토브 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작년에 나왔더라면 뭐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언제 FA가 되느냐 역시 개인적인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에서는 거물급 FA 2명이 시장에 나왔죠. 투수 홍건희와 야수 양석환. 올겨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대여급인데요. 양석환 선수는 1루수와 거포가 필요한 팀에서는 뭐 당연히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선수고 3년 연속 20 플러스 홈런 또 통산 80타점 이상도 4번이나 기록을 했고 게다가 줄곧 잠실구장을 홈으로 썼다는 점도 타 팀에서는 충분히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수 홍건희도 지난 5년 연속 60이닝 이상을 던진 내구성, 2년간 40세이브 14홀드, 그리고 또 31살이라는 나이, 본 투수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불펜의 역할이 뭐 현대야구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런 추세 속에서 150km 넘게 던지는 또 60경기 이상을 꾸준히 소화해 준 투수라면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두산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둘 다 A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영입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두산이 과연 이 둘을 모두 잡을 것인지도 올겨울에 관심거리입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2명의 야수, 내야수 김선빈과 외야수 고정욱 선수가 FA 신청을 했습니다. 16년째 타이거스 유니폼을 입고 있고 올해는 주장까지 맡았던 김선빈 선수가 팀을 떠난다는 것을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죠. 만 34세인 김선빈은 올해 3년 만에 500타석에 미치지 못하고 또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타율은 3할 2푼 1리 굉장히 고타율을 기록을 했고 공수에서 기아에서의 역할은 뭐 다른 어느 팀에서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팀을 대표한다는 상징성까지 더한다면 기아 구단과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대타 요원인 베테랑 고정욱의 가치가 꽤 높을 수가 있는데 C등급으로 부담도 적은 데다가 대타로 2루타 3개 포함해서 14만타 또 득점권에서 3할 4푼 6리 이 고타율
감독에게는 뭐 꿈의 대타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34세에 첫 FA가 됐지만 그를 눈여겨볼 팀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는 전준우, 안치홍 이 두 베테랑 야수들이 FA가 됐는데 각각 FA 계약 1, 2호를 기록하면서 이미 팀이 정해졌습니다. 37세 전준우는 롯데와 4년 인센티브 포함하면 47억 원에 합의를 했는데요. 스토브리그 1호 FA 계약 선수가 됐고요. 이제 뭐 4년 계약을 했으니까 롯데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팀의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을 남은 4시즌 동안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하나 이글스가 롯데 내야수 안치홍과 4년 플러스 2년 계약을 발표를 해서 야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롯데가 일단 원팀맨인 전준우에게 올인을 했고 또 셀러리 캡 등으로 약간 이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이글스가 발빠르게 베테랑 내야수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안치홍 선수는 중심 타선과 그리고 내야 경험치 등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 팬들이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은 베테랑 투수인 김대우, 오승환 그리고 내야수 강한울 선수가 FA가 됐습니다. 35세 베테랑 김대우는 올 시즌에 선발 5경기 포함해서 44경기에 등판하면서 건강과 경쟁력을 과시했고요. 41세 베테랑 오승환은 다시 한번 또 30세이브 시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투수가 삼성을 떠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승환은 당연히 삼성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김재현 선수의 영입이 공식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글쎄 이 투수들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한울 이 선수가 3할 2푼 3리로 뭐 생애 최고 시즌을 보낸 작년에 FA가 됐더라면 훨씬 시장에서 인기를 끌 뻔했는데 올해는 2할 때 초반에 72경기를 뛴 것이 전부여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투수 장민재가 첫 FA가 됐는데요. 15년 한화맨인 장민재와 구단은 잔류 쪽으로 지금 의견이 일치되는 분위기입니다. 올 시즌 13번의 선발을 포함해서 25경기에 출전한 장민재인데 내부적으로는 내년 시즌 불펜 요원, 롱맨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멀티가 가능한 투수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또 팀 충성도도 역시 단단한 데다가 투수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강민재 선수는 하나와 계약을 하면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어로즈도 두 명의 베테랑이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올 시즌 26세이브를 올리면서 히어로즈 뒷문을 지켜준 38세 베테랑 임창민 투수가 생애 첫 FA 신청을 했죠. 구단과 선수 양측이 모두 재계약 의사는 분명히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특히 야구생에 뒤늦게 첫 FA가 된 임창민 투수가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다는 선수로서는 뭐 당연한 권리 행사이자 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키움과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38세 베테랑 이지영 포수가 생애 두 번째 FA 신청을 했습니다. 신예 김동원 선수의 발전이 상당히 빠르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베테랑 포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요. 팀에 분명히 필요한 자원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후반기 기용이나 이런 거 보면 과연 크게 이지영을 잡을 의사가 있는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스토브리그에서는 포수라고는 김민식과 이지영 딱 둘 뿐이기 때문에 이지영 포수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서 이지영 포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올겨울 스토브리그에서 FA 신청한 선수들의 면명과 그리고 전망을 살짝 같이 해봤습니다. 김재윤 선수의 삼성 이적이 확정 발표된다면 뜨겁게 또 FA 시장이 달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겨울의 스토브리그는 도미노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한 팀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가게 되면 그 선수를 노리고 있던 팀이라던가 혹은 뭐 같은 포지션, 같은 위치에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던 팀 등 복잡하게 얽히게 되거든요. 과연 올겨울 남은 스토브리그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선수들에 대한 등급, 뭐 A등급, C등급 이런 걸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다음번 야이아리에서는 KBO 리그의 FA 등급, ABC 등급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른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